내가 마스크 거꾸로 쓴 거 알겠냐?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서. 물어보지 말라고. 이게 뒤에 이게 쇠로 된 거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내가 콧대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걸 아무리 잡아봤자 어차피 틈이 생기더라고. 근데 거꾸로 했더니 진짜 거의 여기 콧대가 평지니까 오히려 이게 더 딱 틈이 없게 제대로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혹시라도 왜 저 사람 거꾸로 의도적인 거야. 그 다음에 이건 왜 들고 다니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누차 말했지만 이건 94, 이건 84인가 80인가 그거야. 그래서 상대방을 만났을 때 쟤는 위험해 보이게 지저분하다 싶으면 이걸 쓰고 저 새끼는 좀 깨끗한데 그러면 이걸 쓰고. 근데 이제 귀찮음 때문에 너에 대한 믿음이 아니야. 귀찮음 때문에 얘는 한 달째 그대로 그냥 데코레이션으로 매달려 있는. 그렇지만 또 우리가 허투루 하지 않지. 이게 빨간색하고 파란색에 이렇게 또 색깔의 조화. 이게 봐봐. 내가 아무리 의도를 가져봤자 상대방은 몰라. 아무도 몰라. 내가 왜 뒤집어 썼는지 모르고 내가 이 색깔을 갖다 왜 이렇게 고쳤는지 모르고. 원래 내가 빨간색 2개를 샀거든.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은가 하면 또 생각해보고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바꿨어. 2개를 이렇게 파란색 하나 빨간색 하나로. 언제까지 이걸 쓰고 있어야 될지 모르겠네. 자, 해봅시다. 7번. 진짜로 그냥 딱 똑같아. 아예 모든 문제가. 자, 그대로 갑시다. 습관을 만드는 거지. 감정을 뭐뭐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그 파도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된다. 이 파도는 뭔가 생뚱맞은 느낌이 있고 어찌됐든 목표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주제를 찾아가면 결국은 주제하고 목표는 일치하게 돼 있다고. 자, 그럼 여기서 우선 예시의 생략이 보이는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6번 할 때 연결사의 생략을 찾자 이 연습을 시킨 거야. 그지?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6번에서 어찌됐든 우리가 이것도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이 유형은 없어졌지만 연결사의 생략이 계속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자, 어이씨, 못 봤지? 못 본 걸로 해. 마음먹기 나름이야. 자, 예시 생략이 보이는. 여기서 당연히 여기에 보여야 되겠지. 왜냐면 생각해봐. 갑자기 파도라는 어떤 특정한 물건, 특정 사물이 떴잖아. 예를 들면. 그렇잖아. 그러면 자, 예시야. 이건 진짜 기계처럼 풀어볼게. 한번 봐봐. 자, 다시 한번. 출제자가 의도한 건 첫 번째. 여기에 예시의 생략을 갖다 봤냐라는 거야. 근데 알 수 있지. 왜? 갑자기 특정한 사물을 통해서 뭔가 감정을 갖다 얘로 비교하고 있으니까. 자, 예시네. 자, 우리가 배웠어. 예시는 바로 앞에 주제가 있다. 그잖아. 따라서 우리는 특정한 무언가가 나오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공식화했으니까 당연히 바로 앞 문장이 주제야. 됐지? 첫 번째, 웨이브라는 특정한 무언가를 통해서 예시의 생략을 찾았다. 두 번째, 예시 앞에 주제에 있다라는 걸 찾았다. 자, 빈칸은 뭐야? 빈칸에는 주제하고 밀접한 내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재진술 조심하자. 요 2개를 출제 의도로 삼은 거야. 이 문제는 7번은. 자, 우리는 주제를 찾았잖아. 어떻게? 예시의 생략을 찾아서 그 앞에 주제다를 찾았다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야? 재진술만 조심하면 돼. 즉, 우리가 찾은 주제, 어떤 감정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자, 레스트란 단어가 뭐라는 뜻이야? 원래 형용사로는 마지막을 한 뜻이잖아. 자, 얘가 동사로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마지막까지 지속하다 이런 느낌이 날 수 있는 거라고.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컨티뉴가 나오겠지만 고3 때는 레스트가 나온다고. 지속하다, 계속하다라고. 시험의 성격이 강해지는 거야. 시험의 성격이. 누차 말했어. 같은 영어여도 언어는 이해, 시험은 오해. 그러면 얘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훨씬 좋은 거지. 마지막 영원히 막 이런 헛소리 해본다고 얘기들은. 됐지? 자, 어떤 감정도 영원히 지속되는 건 없다. 이게 주제야. 됐지? 빈칸은 주제를 넣으면 돼. 그럼 여기에 저게 들어가면 돼. 근데 이모션스는 공통 부분이잖아. 그럼 우리가 생각할 단어는 3개겠네. 얘는 공통이니까 얘하고 얘하고 얘. 그러면 여기서 뭘 느껴야 돼? 바로 재진술을 이렇게 느껴야 돼. 자, 퍼머넌트가 지속함을 나타내는 거고 이미 부정접두사니까 지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재진술이 다야. 뻔하잖아. 그럼 봐봐. 예시의 생략을 봐봐.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만 탁탁 느껴볼게. 출제자의 의도만 느끼면 뭐냐면 우선 자, 너는 예시의 생략을 찾았냐? 찾았어. 이걸 통해서 파도위가 갑자기 특정한 뭔가가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예시가 나왔다는 건 그 앞에가 주제네? 오케이, 주제를 찾았어. 그럼 빈칸에는 주제를 넣으면 돼. 근데 재진술을 걸 거라는 거지. 그럼 그것만 느끼면 되는 거지. 자, 요 주제가 여기에 들어간다. 근데 재진술이 여기 있다.
이걸 찾을 수 있는지. 그래서 단어가 안 되면 다 헛짓이야. 단어가 안 되면. 오케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 됐고 8번 봅시다. 8번. 자, 8번. 4살이 되면 아이들의 판단이 더 못마하게 된다. 8번 별표. 여기서 나오는 소재는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아.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은 3강의 3번하고 아예 똑같은 문제야. 이 문제가. 본질을 본다면.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똑같은 문제야. 3강의 3번하고. 설명을 해볼게. 자, 우리의 목표는 뭐다? 4살이 되면 아이들의 판단이 더 못마하게 된다. 이게 우리의 목표야. 자, 들어가 볼게. 우선 여기서 예시하고 역접의 생략이 보여야 돼. 자, 아까 내가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게. 고등학교 친구가 진짜 친구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친구인 A는 내가 힘들 때 도와줬다. 그러나 대학교 친구인 B는 내가 힘들 때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주제를 준 다음에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시를 줬는데 그 안에서 대조를 줬다고. 근데 뭘 생략해? 예시를 생략하고 이걸 생략해버린다. 그래도 우리는 알 수 있어. 왜? 갑자기 특정한 고등학교 친구 A라는 특정인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예시. 얘는 도와줬고 얘는 안 도와줬으니까 대칭이니까 여기는 그러나.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자, 찾아 2개. For example하고 however. 요 능력이 중요한 거야. 수능 문제는 다 연결사로 풀려. 근데 예전보다 어려워지는 게 연결사의 생략이 자주 있다고. 자, 해건 이거 2개 맞추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모든 미움을 다 없애줄게. 쉽지 않은 일이야, 내 입장에서는. 원체 미움이 크고 미움과 분노가 이게 억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야. 친구 찬스 써. 유선 예시 어디야? 아, 내가 이렇게 뒷짐지면 완전히 늙은이 같다더만. 절대 풀어야 되겠어. 혹시 복도에서 보면 말 좀 해줘. 아주 나쁜 습관만 들어가지고 늙어가면서. 나도 모르고 왜 뒷짐을 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혹시 내가 뒷짐 지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뒤에 와서 대가리 한 대 때려. 아, 깜짝 놀랐다. 내가 이런 꼰대 같은 뒷짐을 왜 지는 거야 대체 나이 먹고. 자, 예시 어디야? 어디야? 그치? 갑자기 특정 연령의 아이들이 나왔잖아. 특정 연령의 집단이 나왔잖아. 특정한 무언가가 나오면 무조건 for example. 자, 그러면 얘는 여기서 A라는 주장을 펼쳤고 여기서 A라는 거에 대한 뒷받침을 해 나가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야. 자, 정리해 볼게. 자, 뭐라고 말했냐면 3살짜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3살짜리 아이들은 예를 들면 지가 A라는 걸 잘해.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B 또한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즉, 지가 그림 그리기를 잘해. 그러면 also지. 뭘 또 잘한다고? 수수께끼나 러닝이나 싱잉을 다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내가 A를 잘하면 B도 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핵심 단어가 이 단어야. general. 이 느낌을 꼭 가져야 돼. 동그라미 치고 별표 좀 이따 볼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일반화의 오류. 자, 송유구는 뒷짐을 지고 다녀. 그러니까 저 새끼는 꼰대야. 이게 일반화의 오류라는 거야. 뭔가. 오케이? 저 사람은 뒷짐을 지고 다녀. 그래서 성격도 되게 꼰대야. 이렇게 하면 이건 일반화라는 거지. 즉, A라는 걸 보고 B까지 미리 판단하면 우리가 이걸 일반화라고 부른 거라고. 하나를 보고 다른 걸 판단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역접을 느껴야 되는데, 역접은 어디서 느껴지는 거야? 여기서 느껴지는 거야. 그럼 선생님 역접을 어떻게 찾았나요? 파란색 밑줄 밑에 빨간색 밑줄이 있을 거지. 자, 4살 때는 어떻게 되냐면, 4살 때는 지가 원 스킬에 능숙하잖아? 그러나 others, 다른 거에는 능숙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즉, 지가 A에 능숙하다고 해서 B도 능숙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따라서 이 2개가 대칭성이니까 저기에는 역접이 붙는 거라고 봐야 된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가 핵심인데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뭔 말이냐면 봐봐. 얘가 나한테 질문을 했어. 근데 질문이 너무 뭐랄까 막연해. 그래서 내가 얘한테 뭐라 하는 거야? Hey, be more specific.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야, 너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니까 좀만 구체적으로 만들어봐. 이 느낌인 거지. 그래서 흔히 우리가 단어로서 abstract라는 단어 할 때가 이거라고. 추상적인. 근데 실제 시험에서 뭐가 잘 나와? 이게 훨씬 잘 나온다. 이게. 자, 생각해봐. 내가 지금 시험이 60일 남았어. 근데 내가 여기서
60일짜리 공부법을 알려줘. 그럼 뭐야? 그건 일반적인 학습법이라는 거지. 근데 내가 그게 아니고 너희들 다 시험 끝나면 다 한 명씩 불러서 상담을 하잖아. 왜? 상황도 다양하고 지금. 그 다음에 특징이 또 다양하잖아. 그래서 뭐야? 다 여러 개의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따라서 구체적인 상담을 해야지. 구체적인 학습 방법을 알려줘야지. 특정 상황, 특정 등급, 특정 학생에게 맞는 다양한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한 거지. 시험이 60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학생에든 통하는 일반적인 한 개의 해결책을 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서 학습법 이런 걸 보면 안 돼. 왜? 거기는 그냥 뭐야? 모든 애들한테 통하는 방법이야. 모든 애들한테 통한다 이면은 뭐야? 나한테는 뭔가 안 맞다는 뜻이라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요 개념을 잡아야 돼. 근데 이렇게 본다면 너희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3강 3번이 아예 똑같은 문제야. 봐볼게. 3강 3번에서 첫 문장에서 뭐가 나왔냐면 노 제너럴이 나왔어. 얘가 제너럴이고 얘가 스피시픽이야. 자, 노 제너럴이 나왔어.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제너럴의 반대말이 들어가면 되겠지. 노 제너럴이니까. 그래서 답이 뭐야? 스피시픽이야. 자, 그럼 여기 가볼까? 3살짜리 애들은 지가 하나를 잘하면 나머지를 잘한다고 일반화를 시켜. 근데 4살짜리 애들은 그렇지 않대. 그럼 여기도 뭐가 들어가면 돼? 여기도 제너럴의 반대말이 들어가면 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봤잖아. 제너럴에 노가 붙으니까 스피시픽이 됐고 제너럴의 반대말이니까 뭐가 들어가는 거야? 스피시픽이 들어가는 거야. 아예 똑같은 문제야. 두 문제가. 그냥 대놓고 똑같은 문제라고.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이 관점에서 본다면. 근데 이게 계속 나왔던 포인트. 일반적, 구체적. 시험이 60일 남은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학습 계획은 맞지 않고 구체적인 학습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놓으라고. 뭔지 알겠지? 자, 됐고. 그럼 진짜 아예 똑같은 문제야. 그치? 자, 그래서 어찌됐든 과정을 비교하면 정말 문제가 다 반복이야. 표절이고. 이걸 좀 느껴야 돼. 자, 9번 봅시다. 9번에서는 자, 종교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프로이드가 뭔가 말을 했나 봐. 근데 이 문제가 약간 이런 문제네. 주제를 향해서 쭉 가고 목표를 향해서 쭉 가는데 이게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주제가 쭉 가고 목표가 쭉 가고 이 두 개가 따로 달라 보이는데 뒤에 가서 이렇게 만나는 이런 느낌이라고. 이걸 갖다 한번 해볼게. 결국은 목표하고 주제는 일치하게 돼 있어. 자, 우리의 목표는 뭐야? 프로이드가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그게 우리의 목표야. 됐지? 프로이드가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그게 우리의 목표고 우리는 주제를 찾아갈 거야. 근데 여기서 똑같아. 연결사 활용하는 연습. 즉 연결사가 보이면 앞뒤를 예측하는 능력. 이걸로 한번 풀어볼게. 자, 그럼 여기서 포인스턴스가 나왔어. 그럼 결국 뭐야? 앞에도 A란 말이 나오고 뒤에도 A란 말이 나오는데 얘는 일반적 진술, 얘는 구체적 진술 이렇게 나오겠지. 됐지? 아시아 얘기가 나오고 일본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맞을 거라고. 자, 여기서 봤던 게 뭐냐면 자, 어떤 바램이나 본능 같은 것들이 욕망이나 본능이 억압될 필요가 있대.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욕망이나 본능이 억압될 필요가 있다라고 여기서 일반적인 진술을 했고 여기서는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겠지. 여기서는 본능 중에서도 어떤 본능이야? 공격적인 본능이야. 공격적인 본능은 억압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주제는 뭐야? 자, 본능은 억압돼야 된다. 본능은 억압돼야 된다. 이게 주제라고. 여기서 본능에 대한 일반론이 나왔고 여기서 어그레시브 본능이란 공격적인 본능이라는 구체적인 예시가 나왔어. 됐지? 자, 이렇게 치고 들어가려 했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however가 나왔어. 그러면 본능은 억압되어야 한다. 이거에 대한 내용이 뒤집어질 걸 예상을 해야 된다고. 자, 그 상태에서 가볼게. 본능은 억압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 그러나 프로이드가 나왔잖아. 우리는 지금 프로이드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프로이드의 생각이 나왔다고. 이건 일반론, 여기는 프로이드의 생각. 자, 프로이드는 뭐라 했냐면 이 본능이라는 것들이 intolerable. 현실적으로는 이 본능에 대한 억압은 인내할 수 없어. 인내할 수 없는 거야.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서 워있나 포에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 아주 중요한 표현이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쉽게 나올 때는 without을 주는 거야. 시험에서 쉽게 나올 때는. 근데 어렵게 나올 때는 워있나 포를 주든지 아니면 뭘 주는 거야? 버포를 주는 거야. 이 세 개를 똑같이 외울 수 있어야 돼. without은 외울 필요가 없겠지. 어차피 알고 있는 거니까. 버포하고 워있나 포가 나오면 무엇이 없다면 이렇게 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표현으로 여기서 난이도 조정이 들어간 거야 지금. 해석이 안 되게. 왜냐면 이 문장이 지금 중요하거든. 꼭 기억해야 돼.
쉽게 줄 때는 without, 어렵게 줄 때는 워인나포 또는 버포. 됐지? 자, 무엇이 없다면인데 읽어볼게. 여기서 이제 문장이 중요해. 일반론적으로 본다면 본능은 억압되어야 된다야. 근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프로이드의 생각은 좀 달라. 프로이드의 생각은 이런 억압은 인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이런 억압을 relieve, 완화시켜줄 수 있는 보상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억압을 참아낼 수 없어. 그 말은 뭔 말이야? 즉 이건 도저히 인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따라서 어떻게 해줘야 돼? 뭔가 이런 억압을 경감시킬 수 있는 억압을 경감시켜줘야 된다. 뭔가 완화시켜줘야 된다. 억압을 경감 또는 완화시켜줘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온 거지 여기서. 근데 아직 우리 목표에 구체적으로 가진 않았어. 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프로이드의 생각 중에서 어떤 생각? 종교에 대한 생각이거든. 근데 다시 한번 일반론으로서 본능은 억압돼야 된다가 나왔고 여기서 이제 프로이드의 생각이 나왔는데 이 억압이라는 건 인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오히려 이 억압을 완화시켜줘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참을 수 없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 됐지?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주제는 떴어. 근데 우리의 목표가 안 나왔어. 우리의 목표는 뭐야? 우리의 목표는 종교는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프로이드의 생각이거든. 근데 지금 그건 없다고. 현재까지 나온 건 억압을 경감시켜주고 완화시켜줘야 된다. 이까지만 나온 거야. 아직은 목표하고 주제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나오네. 프로이드가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믿음하고 프로이드가 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주장이 나왔어. 여기서. 그럼 이 지점을 세게 읽어야 돼. 근데 우리의 주제는 뭐였어? 억압을 완화시켜줘야 된다 했어. 자, 그럼 여기서 똑같은 얘기가 나와. 뭐가 보여? relieve란 단어가 보여야 된다고. 즉 얘는 뭐라고 생각한 거야? 이런 억압을 억압 또는 경감시켜줘야 되는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바로 뭐다? 종교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설명을 해버린 거야. 여기서 지금 목표하고 주제가 일치가 돼버린 거야. 이 지점에서. 지금 다시 한번 따라가 보자. 자, 우선 주제만 따라갔을 때 일반론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본능, 특히 공격 본능 같은 건 억압되어야 된다. 그러나 프로이드의 생각이 나오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프로이드는 다른 거야. 이 억압은 너무 심해. 인내할 수 없어. 따라서 뭔가 완화시켜줘야 돼. 그래야만 참을 수 있다고. 그래놓고 구체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목표가 뜬 거지. 종교가 그걸 해준다. 이렇게 뜬 거니까. 이해되지 뭔 말인지? 종교가 그 릴리브의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제 답은 나온 거야. 그러면 여기서 정답률이 잘 나왔어야 돼. 근데 내가 말했잖아. 빈칸은 결국 뭐다? 주제를 찾는 능력 플러스 어휘 능력. 그래서 주제보다는 어려운 거야. 주제를 찾았는데 결국은 뭐야? 종교가 억압을 완화시켜준다라고 했어. 주제가 나왔어. 프로이드의 생각이 떴어. 근데 못 맞춰. 왜? relieve하고 alleviate이 같은 단어인지를 모른다고. 그냥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거 그거 하나를 묻는 거야. relieve하고 alleviate이 한글로는 똑같아. 완화시키다, 경감시키다. 근데 그걸 아냐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그걸 못 느끼면, 이 재진수를 못 느끼면 답이 안 보이는 상태가 돼버릴 수가 있다고. 그래서 단어를 갖다 어떻게든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그냥 모든 단어를 다 웬다가 아니고 선생님이 답의 근거로 표시해준 단어, 그걸 기준으로 자기가 현재 단어 실력을 체크해보라고. 뭔 알겠지? 그냥 모든 단어가 아니고 답의 출제자가 이게 있다니까.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문이 있는데 답에 근거되는 지점, 여기에 넣는 단어들이 정해져 있다니까. 난이도가. 그러니까 여기 쓸데없이 있는 이런 단어는 몰라도 상관없다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학원 단어장을 내가 절대 비추하는 게 뭐냐면, 특히 재종반 단어장을 비추하는 게, 거기는 내가 재종반 했는데 강사 처음 일할 때 15년 전에 해봤거든. 거기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거기는 모든 단어를 갖다가 강사들끼리 나눠서 작업을 해. 그래서 모든 단어를 다 박어. 영어 한글로. 그러다 보니까 답을 찾는데 아무 상관없는 단어 다 넣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재종반 단어장이 그게 나빠. 내가 봤을 때는 쓸데없는 단어가 너무 많아. 왜냐면 좋아. 근데 뭐야? 우선순위로 봤을 때 아무 몰라도 상관없는 단어 너무 많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에 수업했던 애들이, 이제 내 수업 때 내가 그 얘기를 했으니까 재종반 다닐 때 단어장을 갖고 온다고 나한테. 근데 지금도 똑같아. 왜냐하면 재종반 애들은 영어가 상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 공포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야, 너 영어 안 하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우선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말이 안 돼. 왜? 1등급을 갖다 한 10번 연속 맞아. 그럼 걔가 영어를 하겠어? 안 하지. 그러니까 두 번에 한 번씩 말도 안 되는 난이도의 문제를 풀려버린다고. 근데 이게 좋은 의미의 긴장감을 주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돼본다니까. 슬럼프가 돼버리고. 그건 잘못된 거야. 왜냐면 걔가 영어만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내가 주는 것만 풀면 돼. 1등급은 4%에서 6%, 요 정도에 있는 시험지가 제일 좋다고 봐야 돼.
가능하면 이거에 해당되는 것만 골라서 줄 테니까. 시중에 재종반에서 푸는 거 보면 2%짜리에서 20%짜리까지 있다니까. 전혀 정비가 안 돼 있다고. 이런 거 풀면 맨날 울어. 이런 거 풀면 맨날 웃어. 울었다 웃었다 울었어 이러고 있는 거지. 지 실력은 똑같은데. 모의고사라는 건 나의 상태를 보는 거야. 상태를. 그러니까 변별력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거든. 변별력. 근데 이 변별력이라는 게 유무잖아. 유무. 뭐의 유무? 실력의 유무. 근데 이게 운의 유무가 돼버리는 시험지가 너무 많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모의고사를 풀 때 해설 강의를 할 때 이런 건 아예 빼버릴 거야. 이런 건 해설할 필요도 없다고. 그냥 찝찝한 연습을 해보라고 그냥 넣어놓는 거야. 찝찝한 연습. 그러니까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나면 내가 하는 건 체크하는 건 딱 하나야. 얘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바로 패스를 했는지 건너뛰었는지 이거 체크하는 연습은 해야 돼. 즉 시험장에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물고 늘어지는지 아니면 과감하게 제끼는지 그 연습의 관점에서는 필요해. 이런 문제. 됐지? 그래서 시험은 철저하게 선생님이 주는 것만 풀어. 변형 문제가 됐든 모의고사가 됐든. 자 10번. 자 윤영 이것도 아주 나올 가능성이 높아. 우리가 봤던 거야. 좀 이따 보면 알겠네. 자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무엇은 완전한 성장 잠재력을 다 하여튼 뭔가 중요하대. 오케이? 자 유년기에 중요한 게 뭘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 우리의 목표는. 자 근데 요 다음 페이지에서 너희들이 수도 없이 봤던 게 나와. 이건 계속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된다니까. 선천적 후천적의 대칭성 이건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 그럼 이건 사실 이 지문의 첫 번째 문장을 읽을 때 이게 떠올랐어야 돼. 뭐야? 유전적인 요소가 중요하다. 그럼 바로 이게 떠올랐어야지. 선천적 후천적이. 그럼 여기서는 뭐야? 첫 문장에서는 선천적하고 후천적 중에서 선천적을 강조했다. 이걸 느껴야 된다고. 그냥 이걸 이렇게 느껴야 된다고 무조건. 왜? 이게 세트라니까 무조건 항상. 이게 세트로 움직이니까. 자 10번에서는 자 4-10번에다 동그라미 치고 역접이라고 써놔. 역접. 여기에 역접이 3번 나와. 3번. 근데 역접을 갖다가 조금 다르게 사용하는 걸 연습해 보기에 좋아. 이 지문이. 자 어찌됐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먼저 정리하자. 크리티컬이란 단어가 특유의급 단어인 게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시에 있는 단어야. 플러스로서는 중요한이라는 뜻이 있는 거고 마이너스로는 비판적이냐는 뜻이 있는 거야. 따라서 저 단어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야 돼.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여기서 플러스인지 알았나요? 뒤에 하우에버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 자 여기 칠판 봐봐. 여기에 하우에버가 나왔어. 근데 뒤에 봤더니 뭐가 나왔어? 어떤 유전학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다. 마이너스가 나왔잖아. 유전에 대해서. 그럼 여기는 플러스로 봐야지 우리가. 그래서 네버란 단어하고 하브에버가 만나면 이 크리티컬은 플러스 단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라고. 됐지? 자 그러면 어찌됐든 여기서 하우에버 때문에 바뀌어버렸네. 그럼 당연히 뭐겠어? 자 선천적인 걸 강조했다고 바로 후천적인 거 환경적인 걸로 넘어오겠네. 그러면 자 유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유전학이라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니야. 태어날 때 결정되는 이런 건 아니라고. 즉 후천적으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뭐가 나온 거야? 환경이라는 걸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거지. 즉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걸 강조하는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러나가 한 번 나온 형태야. 그럼 내용이 이렇게 딱 뒤집어진다고. 그러나가 한 번 나온 형태야. 근데 이제 여기 예시에 가까운데 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러나가 2번 나오는 거야. 다시 한번 기억할게. 자, 선천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생각에는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 됐지? 그러면 이 후천적인 거의 예시로서 운동 얘기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운동. 자 그러면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났어. 그럼 후천적으로 운동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나요? 라고 볼게. 자 운동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나요? 보면 운동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어? 포지티브,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어. 후천적으로 운동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표현이 갔다고. 근데 여기서 바로 뭐가 떠? 벗이 떴다고. 그럼 우리는 뭘 기다려야 돼? 아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겠구나 예상해야지. 자 여기서 봤더니 뭐야? 운동이라는 건 어린 나이 때 키의 성장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대. 근데 이건 틀린 것 같아. 내가 운동을 안 했거든. 근데 키가 안 커. 그렇지? 내가 봤을 때는 거의 키는 선천적인 것 같아. 유전이 커. 어찌됐든 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포지티브를 얘기했다고 해서 그러나 다음에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고. 근데 갑자기 여기서 다시 또 뭐가 되는 거야? 여기 다시 또 플러스가 되는 거야. 역접이 한 방 더 터지는 거지.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오는. 그럼 여기서는 다시 뭔 얘기가 나오겠어? 운동이 도움이 된다. 이 얘기가 나오게 돼 있다고. 실제. 즉 너희들이 이게 와닿게 예문을 내가 하나 만들어봤어. 봐봐. EBS 연계문항 대비 학습은 꼭 필요하다. 난 이 말 하고 싶어. 근데 여기서 그러나
과정에서의 학습량이 너무 많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 그러나 학습량 대비 결과는 너무너무 크다.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파란색이야. 근데 중간에 이걸 넣어준 거지. 왜? 이런 주장도 있다라는 걸 비교, 대조를 통해서 내 주장을 더 부각시키려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아.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역접 두 방을 통해서 제자리로 오는 느낌까지. 다 그럼 정리해볼게. 이 지문은 우선 앞 페이지에서 역접이 한 방 떴어. 역접이 한 방 떠서 뭐라고 나왔어? 서천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후천적인 중요하다. 이렇게 된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그럼 운동 얘기를 갖다 들먹이면서 운동이라는 건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요소도 있다. 그러나 긍정적이다. 이렇게 간 거라고. 따라서 하우에버 뒤에는 운동의 긍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됐지? 뭐 답 찾는 건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 그래서 역접이 두 번 쓰여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느낌까지 알고 있어야 돼. 뭐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1번. 자, 11번은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우선 11번은 여기서 출제자가 어떻게 만들어버렸냐면 여기에 단어를 하나 빼버렸어. 그래서 출제 의도를 뭘로 바꿔버렸냐면 답을 고르세요가 아니고 오답을 지우세요로 바꿔버렸어. 아예 그냥 심하게. 이걸 빼버렸어. 우선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해줄 거고. 자, 이 문제는 주제를 찾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은 어찌됐든 이 문제를 통해서 너희들이 기출문제에 대한 대비까지 됐으면 해서 이 문제를 해설을 어떻게 했냐면 주제를 잡는 방법을 고쳐볼게. 주제를 그냥 이걸로 잡아볼게. 자, 우리 기억할는지 모르겠네. similar이나 likewise가 나온다라는 건 거기에 예시 두 번째가 나오는 거고 그 앞에는 예시 첫 번째가 나오는 거고 for example을 통해서 그 앞에는 주제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네 우리가. 기억나지? 아시아 경제위기다는 주제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일본이 경제위기다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중국이 경제위기다가 나오고. 자, 11번의 빈칸 앞문장 봐봐. 11번의 빈칸 앞문장 보면 거기에 likewise가 나왔을 거라고. 됐지? 자, 우리가 이건 similar하고 likewise는 똑같은 거니까 이 두 개는 세트로 외워야 된다고. 됐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야. 어찌됐든 자, similar하고 likewise가 나온다면 실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 거다? A, B, C 배열이나 문장 삽입으로 나올 게 우선 기본이야. 됐지? 근데 어찌됐든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similar이나 likewise를 딱 봤다라는 건 그 글의 전개 방식을 이해를 해야 돼. 즉 얘는 예시 2, 그 앞에는 for example을 통해서 예시 1, 그 앞에는 주제. 이걸 무조건 알고 있자고 내 말. 이게 나올 거야 분명히 시험에는. 오케이? 그러면 이 관점으로 주제를 찾아볼게. 우리는 지금 빈칸을 푸니까 주제를 찾으면 끝이잖아. 그러면 similar이나 likewise가 보였을 때 주제 찾는 요령. 그 앞에 있다 이거야. 그치? 당연히. 그 앞에 있다. 이렇게 주제를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연습해 놓으면 우리가 이 글의 구조를 갖다 완전히 이해하는 게 되는 거라고 실제로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 likewise가 떴어. 그러면 요 뒷문장은 뭐겠어? 요건 예시 두 번째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그 앞에 문장은 뭐가 되는 거야? 그 앞에 문장은 예시 첫 번째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생략된 거야? for example이 생략됐지. 왜? 갑자기 특정한 칼이 나왔잖아. 그냥 특정 칼이 나왔으니까 for example이 생략된 거지. 자, likewise 다음에 예시 2 나왔다. for example 생략되고 예시 1이 나왔다. 그 앞문장이 뭐다? 주제다. 그럼 주제는 뭐다? 포커스 하면 할수록 좋다. 즉 포커스 해라 이 말이라고. 이게 주제야. 자, 이렇게 찾았어야 돼 이 문제는. 됐지? 그렇지만 다시 그냥 일반론으로 찾아볼게. 일반론으로. 앞에서부터 전진해 가면서. 자, 우선 첫 문장에 뭐가 떴다? don't가 떴다. 계속 이해해야 돼. 송유근을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송유근을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따라서 부정명령문이야. 따라서 세게 읽었어야지. 즉 여기서 드러난 게 뭐야? I can do anything 스타일의 인간이 되지 말아라 이거야. 저는 뭐든 잘할 수 있어. 이걸 하지 말아라. 즉 뭐야? 포커스라고 똑같은 말이지. I can do anything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예시가 나온다고 봐야 돼. 즉 I can do anything의 예시야.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면서 요리사면서 필라테스 강사예요. 즉 저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즉 I can do anything 스타일의 인간이라는 거지. 이런 인간은 벗이 나왔으니까 뒤에를 세게 읽어야 돼. 대학교에서는 사람들이 와, 니 다재다능하다고 좋아할지 몰라도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안 좋아할 거다 이거지. 즉 여기서도 뭐야? 다재다능하지 말고 포커스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자, 세 번째.
자, develop이라는 동사 원형이 떴어. 그럼 명령문이잖아. 여기를 세게 읽어야지. 뭐가 나왔어? 명확한 포커스를 가져라 이렇게 됐지. 그럼 결국 뭐야? 포커스해라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찾았던 걸 그대로 앞에서 3번 찾을 수 있다고. 자, 그럼 이 문제는 너무 쉽잖아 지금 주제 찾기가. 그래서 출제자가 어떻게 바꿔버린 거야? 선택지의 난이도를 높여버린 거. 어떻게? 여기에 단어 하나를 빼버렸어. 어떤 단어를? 이 단어를. 구체적인 어떤 걸 해라 이 말이야. 구체적인 어떤 거. 아무거나 잘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근데 이걸 빼버린 거야. 그 순간 의도는 뭘로 바뀐 거야? 소거법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을 때 2번이 답인데 0, 100, 0, 0, 0 이 느낌이 아니고 나 느낌은 지금도 0, 20, 0, 0, 0 이 느낌이야. 근데 그래도 역시 뭐야 0보다는 20이 크잖아. 이 느낌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실제. 출제자가 이걸 작심하고 낸 거라니까. 근데 이과 상위권 애들이 이런 거에 굉장히 강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약하더라고. 찝찝해서 못 견뎌. 어떻게 20이 100이냐. 아니라니까. 얘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나머지하고 비교하면 나머지는 0이고 얘는 20이라도 되잖아. 좀 봐봐. 주제는 분명히 잡았어. 하나에 초점을 맞춰라. 자,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라. 택도 없고. 자, 어떤 직업. 에이씨. N이는 아니라니까 지금.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라 아니고. 회사의 규칙을 지키게. 아니야. 이건 택도 없이. 너무 아니라고. 얘도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래도 얘가 나머지가 너무 아니야. 지금 뭔 말이냐면 다음 중에서 빨강색을 고르시는데 얘는 갈색이야. 근데 나머지는 전부 검정색이라니까. 그러면 얘를 골라야죠. 어쩔 수가 없잖아.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 느낌. 그래서 나는 이 문제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 이런 선택지에 대한 연습이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독해를 아무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왜? 출제자가 이미 이렇게 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선택지. 가능성 20%인데 답인 선택지. 왜? 나머지가 너무 아니니까. 이게 빈칸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다른 데는 안 나오지만. 꼭 기억해야 돼. 자, 됐고 우리가 오늘 핵심은 연결사 연습 기억나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연결사 앞에 빈칸을 뚫려도 맞출 수 있고 뒤가 빈칸 뚫려도 맞출 수 있고 여기를 갖다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선생님 이 문제는 안 나오잖아요. 이게 아니고 연결사 생략에 대한 연습을 해보자는 거지. 자, 그러면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예시가 2개 그 다음에 네버든 꽤 봐봐. 전부 예시 대조라니까 실제로는. 그럼 A 앞뒤 관계가 예시냐 대조냐만 보면 돼. 자, 근데 왜 갑자기 뭐가 나왔어 뒤에? 특정 도시가 나왔잖아. 우리가 했잖아. 특정한 무언가가 나오면 예시라고. 그럼 예시지.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2번으로 좁혀졌네. 근데 저기서 이제 이거 하려고 한 거야. 자,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게 in other words하고 똑같은 표현이니까. 즉 앞뒤 내용이 동일할 때 in other words를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 that is to say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럼 여기를 봤더니 여기 앞에도 뭐가 나왔어? a single이 나왔고 여기도 a single이 나왔어.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실질적으로. 해석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느낄 거야. 그래서 대표 단어만 키워드만 잡아도 a single 하나의 어떤 것들 이렇게 나와 있다고 실제로는. 그래서 여기서는 that is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됐지? 고생했습니다.